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4일 밤 9시입니다. 내일은 6.25 남침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기념사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이런 날이 다가오면 그 전날부터 짜증이 납니다. 또 무슨 말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에 굴종하는 이야기를 할까 벌써 걱정이 됩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6.25가 김일성의 남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민족 반역의 전쟁 범죄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트루만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이 짜고 남침을 했을 때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 없었습니다. 압도적 군사력으로 기습당한 이승만 정부는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승만 대통령의 무서운 지도력과 우리 국군의 결사항전, 여기에 감동한 트루만 대통령의 파병 결단, 그리고 유엔이 들고 일어나서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유엔군을 조직해서 16개 나라의 군인들이 한국으로 왔다는 이 사실, 이것은 20세기 역사의 기적이고 국제 평화를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내일 기념사에서 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할 거냐? 법률적 결단, 역사적 결단, 선거를 통한 결단이 있죠. 우선은 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이란 이 악몽을 쓰레기 청소를 해서 거기에 속하는 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 날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과는 다른 기념사, 이승만 국군, 미군, 트루만 대통령, 그리고 여기서 전사한 워커 8군 사령관, 일사 후퇴가 이루어져 가지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가 수원 밑으로까지 밀렸을 때 혼란이 나타난 벤프리트 8군 사령관의 반격에 의해서 다시 서울이 수복된 이런 점을 다 기념사에 담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 우리 역사 속에서 잊어버리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역할입니다. 일본은 사실은 6.25 참전국입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는 전쟁 수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이라는 후방기지가 있었으므로 일본에서 미군이 한반도로 전개되고 일본에서 출발한 부대가 인천에 상륙하고 일본 기지에서 출격한 항공기가 우리 유엔군의 작전을 도울 수가 있었고, 또 필요한 물자, 탄약을 다 일본에서 만들어서 우리로 보냈습니다. 일본이 없었으면 6.25 때 대한민국은 사라질 뻔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든든한 후방기지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일본인들 중에서 2차 세계대전 때 경험이 많은 소해정, 소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다에 떠 있는 기뢰입니다. 기뢰를 제거하는 이런 일은 일본이 맡았습니다. 그러나 비밀리에 했죠. 기뢰 제거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데 일본군은 태평양 전쟁 때 기뢰 제거의 경험이 많았습니다. 특히 원산 같은데 기뢰 제거에 일본군이
일본군 출신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다만 6.25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한국전 덕분에 일본의 경제가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경제가 부흥했다는 것은 군수물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군수물자가 어디서 서였느냐? 한국전에서 서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군수물자가 없었으면은 아마 전쟁하는데 매우 지장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이야말로 17번째의 참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판문점에 가면은 임진각 평화공원에 가면은 거기에 이런 비가 하나 있습니다. 6.25 때 참전한 일본인 출신 미군 장병들의 이름이 쫙 수백 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참전에 의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그 일본이 미국 편에 서게 됩니다. 미국은 6.25를 통해서 동맹국을 두 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독일입니다. 6.25가 나니까 이제는 과거의 적과도 손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막강한 경제력과 무기 생산 능력, 그리고 군사적 전통을 가진 일본과 독일을 미국이 동맹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과거의 적을 동맹국으로 만든다는 것은 참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게 6.25가 이유를 제공한 겁니다. 독일과 일본이면은 뭐 2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운용을 했고, 그 무엇보다도 제조업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냉전 시절에 미국이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저래 대한민국도 덕을 보았지만은 일본도 덕을 보고 해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앞으로 만약 북한군의 재남침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도 일본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없으면 우리는 손을 들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유엔군 후방기지가 있습니다. 유엔군 전방기지는 한국에 있지만은 전시에 유엔군 후방기지 관할로 들어갈 부대가 어마어마합니다. 병력이 5만 명이 넘습니다. 일본에 있는 미군이. 그리고 수백 척의 함정과 전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도 있습니다. 그 5개 해군 공군기지입니다. 이 부대가 없으면은 우리는 전쟁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미일 동맹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 동맹관계는 알지만은 미국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한미일 동맹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한일 관계를 거의 지금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한국 대통령이 일본 수상 보고 만나달라고 하는, 구걸하는 입장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야말로 토착 왜곡 아닙니까? 언제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저자세였던 적이 있습니까? 김정은에게도 저자세, 일본 총리에게도 저자세.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일 관계가 나빠지니까 미국도 한국 편을, 즉 문재인 정권 편을 들지 않으니까 외톨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일 관계가 나빠졌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한국 편을 들어서 일본을 때리겠습니까? 지금 일본과 중국은 사이가 좋아요. 일본이란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 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정권처럼 일본을 적으로 보면은 결국 외톨이가 된다. 역사적 경험에서 배우는 바가 있어야 된다. 그 배우는 바가 뭐냐? 6.25 때 일본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버틸 수 있었다. 다시 남침이 있을 때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되면은 우리는 이기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공산화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하면 가깝게 만들 것이냐. 이미 하나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20대, 30대는 무조건적 반일 감정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반중 감정이 반일 감정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이죠. 이 2030 세대의 우리 기성세대가 이 역사적 경험을 잘 전수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